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고는 싶지만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실패를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했는데도요, 직원들이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아 의미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민첩하고 실행력이 높은 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침에 10분에서 15분 스탠딩 회의를 추천합니다. 그날 업무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짧은 미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긴 회의로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이제 직원들이 긴 회의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회의도 가뜩이나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아침 점검 회의와는 다릅니다. 이 과거의 아침 점검 회의는 이랬잖아요. 팀장이 혼자서 듣고 혼자서 판단해서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직원들이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자리, 뭐 이런 게 많았는데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팀의 목표와 팀원들이 하는 업무를 공유하는 겁니다. 동료들 간에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서로 파악하고, 팀장은 팀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지원해줘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스크럼 방식이라는 얘기를 자주 썼잖아요. 바로 스크럼이라고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해서 업무 공유 짧은 미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기업 반열에 있는 그 넷플릭스는요, 이 조직 문화가 진짜 배울 게 참 많은데요. 이 회사에는 그 넷플릭스 컬처 덱이라고 하는 자기 회사의 조직 문화 기술서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략적인 우선순위 내에서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기술서에는요, 이 넷플릭스 회사의 철학에 대한 주요한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들이 있고요. 자기들의 문화인 효율성보다는 유연성을 더 중시하는 이런 철학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지침들이 적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요, 큰 틀에서는 조직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정해놓은 후에요, 그 틀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요, 회사의 100% 철학을 이해하면 아무리 자율성을 부여해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를 바로 자율과 책임의 조직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이런 걸 닮은 회사가 있어요. 토스라고 아시죠? 이 토스도요,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재무적 성과보다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이거를 중시한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조직 문화 프레임 안에서 가치 중심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토스에는요, 개인 성과 평가가 없습니다. 대신에 조직 공동의 성과를 위한 협력을 위해서 회사 전체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요. 회사 전체의 목표 달성을 하면 이에 따른 공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계를 혁신을 좀 선도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성장,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힘이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애자일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 애자일이 이제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자일은요, 주로 추구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바로 구성원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 그 다음에 수평적인 조직 구조,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팀 운영, 그리고 탐색적인 실험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뭐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애자일이 지향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료주의 문화와는 결별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실입니다. 이 애자일은요, 이 완벽하게 계획이 된 뒤에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반대합니다. 뭐냐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요것들을 수정하고 개선해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입니다. 기업 경영에 최대한 빠르게 소비자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거를 내놓고 그거를 개선 안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품을 일단 내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더 좋은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피드백과 의사소통,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애자일은요, 시중에 책자나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화학습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이 강의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도입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자일은 어질러티, 민첩한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바뀌고 있고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스피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피드 이런 얘기가 오히려 게으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는 곧 시간을 놓쳐서 실패하고 다시는 시도해 볼 기회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TV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애자일 방식과 긴밀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보통 TV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초기에 기획을 하고 엄청난 투자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빅히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유명한 출연진들과 장기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성공하면 너무 좋은데요, 만약 이게 실패하면요, 이거 중간에 프로그램 없애지도 못하고 계약금은 엄청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출연진들의 스케줄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울면 겨자 먹기로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몇 개월 낮춘 시청률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면가왕은요, 처음부터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뭐 명절 며칠 동안에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때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명절 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이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겁니다. 큰 부담 없이 뭐 도박 용어로 배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경영학 용어로요, 리틀 벳이라고 표현합니다. 리틀 벳, 작은 도박, 작은 배팅 뭐 이런 겁니다. 큰 부담이 없을 때 해보라는 겁니다. 작은 실패도 허용하고 더 나아가서 권장하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할까봐, 실패하면 혼날까봐 뭐 이런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으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도전을 못했던 거죠. 리틀벳은요, 리스크가 없을 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실패해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을 얻고 피드백을 얻습니다. 실행과 피드백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애자일은 부담이 없을 때 해보는 겁니다. 부담이 없을 때 해보는 거. 우리 팀의 일하는 방식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일하는 방식에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실행하자.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그리고 피드백하고
또 실행하고 실패하고 피드백 보고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부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부담 없을 때 반복하면서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된 성공을 해내는 일하는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실패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안 되죠.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자는 얘기입니다.